어제 2016년 3월 4일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하나, 미국 연방조달규정위원회가 2027년 말부터 SMIC, CXMT, YMTC 등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칩이 들어간 제품을 미국 정부 조달에서 전면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500억 달러, 하나로 약 200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중국산 반도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둘, 같은 날 삼성전자가 1분기 디램 가격을 전 분기 대비 100% 인상한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1월에 70%로 협의했던 인상폭이 한 달 만에 100%로 뛰었습니다. 한 분기 만에 가격이 2배가 된 겁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506.5원을 찍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란 전쟁, 유가 급등, 환율 폭등이라는 공포 속에서 반도체만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뉴스가 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인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중국 반도체 퇴출 조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제재가 아닙니다. 구조적 시장 재편입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위원회 FAR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2027년 12월 23일부터 SMIC, CXMT, YMTC의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제품이나 서비스는 미국 연방정부 조달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PC, 스마트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전자제품 또는 서비스가 포함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중국산 칩을 직접 구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산 칩이 탑재된 제품 자체를 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결정적인가? 연간 500억 달러, 약 200조 원 규모의 미국 공공조달 시장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세계 최대의 단일 구매자입니다. 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건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중국산 반도체, 채택을 꺼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에 팔 수 있는 제품과 팔 수 없는 제품을 따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공급망 전체에서 중국산 칩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CXMT는 중국 최대 디램 제조사이고 YMTC는 최대 낸드 제조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빠지면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지배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삼성과 SK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디램 가격을 100% 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AI가 만든 공급난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AI 서버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 HBM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웨이퍼를 집중 투입하다 보니 일반 서버용 디램과 모바일용 디램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HBM을 더 만들면 범용 디램이 덜 나오는 구조. 이게 범용 디램 시장에 극심한 공급 부족을 만들었고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은 1분기 서버 디램 가격을 125% 인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70% 이상 올렸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급 부족 상태인 겁니다. 시장조사 업체 같은 어는 올해 말까지 디램과 SSD 가격이 합산 기준 13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1분기에만 PC용 디램이 100% 이상, 낸드 플래시가 60%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공급난은 최소 20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게는 황금기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만들기만 하면 팔리고
가격까지 2배로 받을 수 있는 상황. 이런 환경에서 세계 메모리 1위, 삼성전자와 HBM 1위,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증권가에서 역사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200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기존 전망이 170조 원대였는데 한 달 만에 30조 원 가까이 올린 겁니다. 대신증권도 171조에서 201조로 17.5% 상향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더 공격적으로 245조 원을 제시했고 2027년에는 317조 원까지 전망합니다. 삼성전자 단독으로 영업이익 200조 원. 이 숫자의 무게감을 느끼시려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2025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43조 원이었습니다. 200조 원이면 1년 만에 4.6배 증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돈을 한 회사가 1년 만에 벌어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키움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만 38조 원을 전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인 23조 3천억 원을 63%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범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급등이 실적의 핵심 동력입니다. 여기에 HBM사 양산 본격화, 파운드리 가동률 80% 돌파, 디램 시장 점유율 1위, 탈환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대폭 올랐습니다. 키움증권 26만 원, 대신증권 27만 원.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30,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지금 이란 전쟁으로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실적의 방향은 확실히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영업이익 전망이 115조, 147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와 합산하면 최소 315조 원, 최대 350조 원. 두 회사가 1년에 30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초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실적 폭발의 다음 단계는 HBM사입니다. 삼성전자가 2월에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를 발표했습니다. 최첨단 일시 디램 10나노급 6세대를 적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전송 속도 13kbps를 구현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HBM사 양산 준비를 마쳤고 올해 2분기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HBM사는 기존 HBM3위 대비 대역폭이 40% 이상 높아지면서 차세대 AI 칩인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 시리즈에 탑재될 핵심 부품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HBM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두 회사의 경쟁 구도가 흥미롭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초 양산이라는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지만 수율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HBM사 수율이 SK하이닉스 80, 90%, 삼성전자 50, 60%로 추정됩니다. 수율이 높다는 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양품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고 이것이 이익률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58%에 달하는 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약 20%에 그치는 격차의 상당 부분이 이 수율 차이에서 나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수율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는 업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하반기까지 80% 이상으로 안정시킨다면 두 회사의 실적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HBM사 수율 전쟁이 올해 반도체 투자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시장 전체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반도체만 보면 환호할 일이지만 바깥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3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 506.5원을 찍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 500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쏠림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환율 상승은 양면입니다.
나쁜 면부터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자산의 달러, 환산 수익률이 깎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실제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연일 수조 원을 매도하고 있고 3월 3일 하루에만 5조일 700억 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의 대부분이 달러로 발생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매출과 이익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원달러가 10원 오를 때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1. 440원에서 1. 500원으로 60원이 오르면 그것만으로도 수조 원의 이익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디램 가격 100% 인상에 환율 상승 효과까지 더해지면 실적은 시장 예상을 더 크게 웃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장의 역설입니다. 전쟁과 환율 폭등이라는 공포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바로 그 공포 요인 환율 상승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 주가가 빠질 때 실적은 사상 최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면 이건 공포인가요? 기회인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200조 시장에서 중국 반도체를 퇴출시킵니다. 디램 가격이 한 분기 만에 2배로 뛰었고 올해 말까지 130% 이상 더 오를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이 200조 원으로 상향됐고 SK하이닉스와 합산하면 350조 원에 달합니다. HBM사 양산이 시작됐고 AI 메모리 수요는 2027년까지 공급을 초과합니다. 반대편에는 이란 전쟁, 환율을 500원, 유가 급등이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7% 폭락하고 시총 37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하는 지금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반도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진 것이 아님을 인식하십시오. 전쟁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지 실적이 나빠져서 빠진 게 아닙니다. 디램 가격 100% 인상, 영업이익 200조 원 전망. 이 숫자들은 전쟁과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둘째, 현금을 들고 분할 매수 규칙을 세우십시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코스피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이 역사적으로 가장 싼 가격이었습니다. 현금 비중 30%를 유지하면서 코스피가 추가 후 10% 빠질 때마다 반도체 우량주에 분할 진입하는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셋째, 환율을 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 특히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기업에게는 실적 부스터입니다. 공포의 원인이 동시에 실적의 원동력이 되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공포와 기회가 한 몸인 시장입니다.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투자자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